네, 안녕하세요. 전공수학 가르치는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 원래 이제 기본 이론반에서 문제 풀이를 진행을 같이 했었잖아요. 근데 복수해석학 강의에 대해서 지금 연습 문제 풀이가 그 강의실 촬영하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시간이 이제 부족한 상황이 돼가지고 이제 촬영을 다 다르게 업로드를 해드리려고 고민을 하다가 학원을 통해서도 업로드를 하면 이거 이제 편하게 보실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 강의 촬영을 이제 따로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늦어져가지고 이제 업로드를 하게 됐는데 잘 보시면서 이렇게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연습 문제 그 풀이가 보통 이제 어떤 그 과목마다 뭘 관찰 연습해봐라 이렇게 내용 진행하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익힘책 문제들 보면 일단 기본을 이렇게 뭘 깔아놓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현대에서는 실제 의미를 봐야 된다라는 거였고, 실외속학 같은 경우에는 정리증명 이론이 이제 중요하니까 그 정리증명에 대해서 관찰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걸 깔아놨었죠. 근데 개인적으로 이 복수해석학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기출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다. 왜 그러냐면 연습 문제들은 좀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이긴 한데 기출문제로 이어지는 그런 테크니션을 갖고 있는 문제보다는 약간 너무 이론적으로 가거나 아니면 너무 그 특수하지 않은 그 계산을 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복수해석학 같은 경우에는 연습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미분기하처럼.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생각하면 그 기출문제만의 그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입장에서 지금 저희 연습 문제 그 들어가기 전에 기출 문제를 관찰을 통해서 문제풀이 연습하기 하는 그 텀이 있어요. 그거부터 이제 공부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그걸 소개하는 시간보다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프린트를 잠깐 보시고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1번 문제는 98년도 문제를 박아놨죠. 조화공액을 구하는 문제. 이런 이제 전형적인 문제 사항은 코시 리만 방정식 같은 문제 이용을 해서 코시 리만 방정식 같은 거 이용을 해서 단답형에 대한 처리 같은 걸 할 때 도움을 주긴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98년도 문제를 넣어놨는데 이제 너무 전형적인 문제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기초적인 이론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크게 고려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1단원이 코시리만 방정식이랑 복소적분을 같이 넣어놨는데 복소적분을 고려해보고 싶어서 1단원을 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처음 소개하고 싶은 거, 이거는 이제 15학년도 문제예요. 15학년도 문제는 어떤 상황이냐면 커브가 주어져 있고, 이 커브 상황에서 선적분을 물어보는 문제로 주어져 있어요. 커브를 CR로 주어져 있고, 여기 이제 반지름이 R자리여서 이렇게 커브가 주어져 있는데, 처음 물어보는 건 뭐냐면 리미트 R을 인피니트로 보냈을 때 CR상에서 소적분을 해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G제곱에 플러스 A제곱에 G 곱하기 익스포네셜 R이지 D지. 그리고 결과가 0이 되는 걸 보여라.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걸 통해서 두 번째로는 마이너스 인피니티부터 인피니티까지 적분하는 걸 고려하는 건데, x 곱하기 익스포네셜 I dx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a제곱의 dx, 여기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이죠.
네, 이 문제를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면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17학년 기출문제를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안 보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17학년도 문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17학년도는 급수전개 문제가 출제됐어요. 뭐 정확하게 말하면 로랑이고 로랑 급수를 가지고 어떤 펑션에 대한 정보를 찾는 사실 복수 해석학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출제한 거죠. 우리가 착각하기는 유수 정리가 가장 복수 해석학에서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웬만하면 보통 이제 복수 해석학 잘 연구하신 분들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급수에서 급수 전개 해가지고 개수 정보만 보면 되는 거니까 급수 전개 잘해야 돼 이런 논리를 되게 많이 펼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18학년도는 문제가 좀 애매하게 출제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급수적인 문제로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유유비 정리 문제로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이제 문제상의 의미가 좀 어떻게 해석되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보통 같이 가기 때문에 같이 봐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19년도에 이후부터 뭐가 시작됐냐라고 하면 다시 복수 작품이 시작됐어요. 기출 분석을 잘 해야 되는 거니까 어떤 관점에서 이 복수 해석학을 공부를 해야 되냐 이런 걸 알고 싶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이 15년도인가 얘네들을 비교해보면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16년도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좀 뺐고 15년도 전을 한번 생각해봐요. 15, 17, 16, 17, 18, 19니까 그 전 연도를 한번 생각해봐요. 그 전 연도 생각해보면 다 어떤 문제가 출제됐냐면 유수정리 문제가 출제됐어요. 유수정리 문제가 왜 출제됐냐 이런 걸 한번 고려해봐야 되겠죠. 유수정리가 출제됐던 이유는 사실 복수 해석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유수정리잖아요. 그죠? 왜냐면 복수 적분에 대한 거를 유수만으로 계산을 한다는 게 되게 특이하니까 가장 특별한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게 실해석이랑 좀 다른 점이니까. 근데 그건 이제 학부과정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 임용고시라는 게 이전에 단답형 문제로 출제됐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유성정리를 아냐 모르냐를 단답으로 출제하는 거는 괜찮은데 만약에 서술형을 출제하는 시점에서 유수정리를 낸다는 거는 의미가 좀 퇴색될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서술형 문제가 출제된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원리를 잘 알고 이 원리를 잘 서술할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원리를 아는 거냐 모르는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원리를 아냐 이게. 그래서 원리를 아는지를 확인해보는 관점에서 유수 정리는 사실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냥 복수 적분을 물어봤는데 유수 정리에서 얼마예요? 라고 하고 끝내버리는 상황이 될 테니까 이 원리 관점 혹은 채점하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좋은 문제가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출제가 안 되고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유수는 서브로 들어가더라도 메인으로 출제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7년도나 18년도들을 보면 원리를 어느 정도 물어보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한번 고려해보죠. 이 생각은 사실 틀릴 수가 없는 게 왜 17년도나 이럴 때 보면 그 문제 상황에서 테일러 정리나 엄청 유명한 정리들 있죠. 그런 정리를 참조 상황으로 주면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봐 식의 논리를 펼치죠. 그러면 그건 보통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 원리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정리들을 나열해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문제 해결해봐 이런 의미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번 문제를 요걸 종합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어떻게 가는 게 좋겠냐.
이걸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데, 제가 지금 계속 가르치면서 어떤 게 문제가 된다 생각하는 거냐면, 왜 자꾸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거냐라고 하면, 이 풀이 상황을 과정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통 조르단 정리에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풀이 상황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하나 세세하게 써놓기도 써놨지만 일반적으로 조르단 정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되냐 이런 관점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 그 다음에 이걸 잘 고려하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조르단 정리를 이용하던 말든 간에 출제자의 의도가 그거였을까를 한번 판단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대학원 때 연구하고 막 그럴 때 생각해보면 조교도 하고 막 그래야 되니까 교수님들이 복수 해석학 문제 출제했을 때 엄청 유명한 정리, 무조건 처리할 수 있는 정리 이런 거 외에, 그러니까 뭐 유수 정리처럼 엄청 유명한 정리 외에 아니면 원리를 다 쓰기 너무 힘든 그런 정리 상황 외에는 보통 그런 문제를 출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리를 못 쓰면, 원리를 안 쓰고 어떤 그 정리로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이 나와버리면 그냥 점수를 엄청 낮게 줘버려요. 그냥 틀린 것처럼 처리를 해버려요. 왜 그러냐라고 이제 클라임을 걸 수 있잖아요, 학생들이. 그러면 너 여기서 그 정리 증명해봐. 난 모르겠는데? 이런 식의 모르쇠로 일관하죠. 그러면 학생이 그 정리 증명을 교수님 앞에서 증명하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난처해지면서 이제 점수가 깎이는 상황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원리를 물어보고 싶은 시점에 정말 어떤 엄청 유명한 정리기는 물론 하지만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정리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채로 사용하는 정리들이 과연 점수로서 의미가 있을까, 이걸 처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볼 거는 뭐냐면 조르단 정리에 의해서 된다라고 우기부여 끝나는 이 상황을 굳이 원리를 보지 않고 넘기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건 어떤 게 있냐면 이 원리에서 얻을 게 있냐 이건데, 실제로 조르단 정리의 대표적인 예제 문제가 사실 이 형태를 띠는 문제예요. 이거는 꼭 이거라고 얘기하기 좀 하지만 인터넷만 찾아봐도 아실 거예요. 위키피디아 같은 데 찾아보면 이 조르단 정리에 대한 대표적인 예제 형태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요거를 증명 과정을 잘 써나가면서 이런 의미 때문에 뭐 이렇게 계산된다 라는 게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사실 다른 복수 해석 책에도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세 번째 입장을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그 책을 쓴 저자나 위키피디아 쓴 사람이나 이 원리가 나름 중요하기 때문에 너네가 바라는 의미에서 써준 게 하나일 거고, 그 다음에 교수님들은 서술 원리의 의미 없이 마음껏 그냥 정리가지고 해결해버리는 그 상황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채점 기준을 만들 때도 그게 의미가 없어질 테니까 보통 이런 유명한 정리를, 엄청 유명한 정리, 무조건 써야 되는 정리 상황이 아닌 이상 웬만하면 원리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원리였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17년도도 사실 너무 유수정리 쓰면 안 되니까 급수정리의 로랑 관계, 이런 원리적인 관계들을 고려하라고 17년도 문제를 냈을 거고, 왜냐면 리뷰 정리 이런 것도 이제 너무 도구적으로 이용되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거고, 그 다음에 17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변형을 줬겠죠. 18년도는 17년도에 대한 변형이었을 거고, 그 다음에 19년도 상황은 이제 어디로 돌아갈 거냐 이거죠. 어디로 돌아가서 공부를 할 거냐 이건데, 앞에까지 이제 급수전개 상황들이 워낙 나오다 보니까 급수전개 상황을 다시 출제하긴 문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이 복수적분을 가지고 문제를 다시 출제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 입장에서 보면 이 15년도 문제가 좋은 의미를 갖지 않겠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조르단 정리 외에도 원리가 들어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텝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복수 적분과 실수상에서의 적분과의 관계를
이용하면서 서브로 유수가 들어가는, 유수 정리가 들어가는 이 문제야말로 사실 이제 좋은 의미를 갖겠죠. 그래서 15년도 문제는 지금 풀이 과정 따라가시면 사실 하나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 풀이 과정을 잘 따라가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기초가 될 만한 문제를 하나 소개하면서 요 단원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히 마무리 지을게요. 제가 이렇게 장하게 설명한 이유는 이게 좀 답답함이 있어서 자꾸 돌아다니는 그 내용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럼 복수역분 문제에서 대표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라고 하면 저희 프린트 5번 문제, 5번 문제를 기준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번 문제는 0부터 2파이까지 적분하는 거고 5-3 사인 세타, d 세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계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근데 자, 앞에서는 가이드라인이 들어가 있는 15학년도 문제 상황이었으니까 사실 복수작품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추측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걸 처음 만났을 때는 사실 좀 당황스러운 문제이기도 해요. 근데 이걸 어쨌든 아이디어는 복수작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아까처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세타라는 거 0부터 2파이까지 적분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게 직접 계산할 수 있으면 좋긴 한데 복수적분을 이용하고 싶은 거니까 어떤 그 원 형태 같은 걸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고려를 해볼 수도 있겠죠. 물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자, 그래서 이 앞에 있는 형태를 먼저 한번 고려를 해보고 싶은데 이 G라고 하는 녀석을 R 익스포네이셜 I 세타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 우리는 지금 사인 세타에 대한 표현을 하고 싶은 거니까 그러면 요 R이 1일 대로 그냥 생각을 해버릴까요? 어차피 1만 돼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볼 건데 우리가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이건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 G 인버스는 어차피 이게 G 바랑 같아지는 거니까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I 사인 세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인 세타를 만들고 싶으니까 이렇게 둘을 빼주게 되면 여기서 얘를 뺀 거니까 이 I 사인 세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사인 세타는 2i분의 g 마이너스 g 인버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사인 세타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취해줬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d 세타에 대한 형태를 바꿔줘야 되는 거니까 dg를 미분해서 처리해 보면 얘는 I 곱하기 익스포네이셜 I 세타 D 세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 부분이 넘어가서 보면 I 그다음에 이건 G죠 G를 익스포네이셜 I 세타로 놨으니까 그래서 G분의 DG의 결과가 D 세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한번 바꿔볼까요? 세타에 대해서는 요거 I G분의 1에 Dg로 이렇게 바꿔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5-3 G-G'I에 EI 형태로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거기에 분의 1까지 붙여서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줬어요.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범위인데 범위를 이제 어떻게 맞추면 될까?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익스포넨셜 I 세타를 0부터 2파이까지 돌렸으니까 한 바퀴를 돌렸다라고 보면 그러면 요거는 요 커브를 C라고 넣었을 때 C상에서의 선적분과 같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계산만 잘 지어주면 될 것 같은데 얘를 분배해서 생각해보면 O IG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i를 약분시키면 마이너스 2분의 3의 g제곱에 마이너스 1 분의 1의 dg의 커브 C 이렇게 계산되겠죠. 실제로 이거는 이제 뭐로 처리하면 되냐면 유수정리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커브상에서의 선적분만 계산을 하면 되는 거니까 요거를 FG라고 취해주면 이 FG는 얘를 2로 약분시켜서 위아래로 지금 곱해줘가지고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g 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3이 붙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배를 했던 걸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10IH 이렇게 표현돼서 FG에 대한 표현이 잡혀요. 그러면 분모가 특이점이기 때문에 분모에 있는 형태에서 유수를 계산해가지고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공식을 써보는 거죠. 이 분모가 0이 되는 걸 생각해보면 그냥 공식에서 2의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b제곱 플러스가 되겠네요. b제곱이면 10i의 제곱 죄송합니다. 그냥 공식이 틀렸네요. 마이너스 bi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이니까 이 100에서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얘들의 4배에서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9, 36 그러니까 마이너스 64가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8i 정도가 되는 거니까 18i를 6으로 마이너스 6으로 나눈 거 그러면은 3i가 되겠죠. 마이너스 18i를 마이너스 6으로 나눈 거니까 그 다음에 더해준 거는 마이너스 2i니까 3분의 1i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 이 3i와 3분의 i가 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수 정리를 적용해서 레지듀 3i fg 레지듀 3분의 i의 fg 자, 여기에 2파이 i만큼 곱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어차피 여기 이제 단순극이잖아요. 단순극이다 보니까 유수를 구하는 게 어렵지가 않죠. 어떻게 해주냐면 극한을 보낼 건데 만약에 내가 3i에 대한 유수를 구하겠다 라고 하면 물론 급수전개 하는 게 좋을 거긴 한데 여기서는 그냥 계산만 해볼게요. 그러면 g를 3i로 보내고 어차피 약분을 시키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이 g-3i 3분의 i에 해당하는 게 나오겠죠. 물론 여기가 지금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붙고 2배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 이제 3i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정말 계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유수가 나오겠죠. 같은 원리로 여기도 풀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결과를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복수더풀의 이제 대표적인 예제 문제라고 하면 이 문제 상황을 딱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문제로 들어가서 이 급수정에 대한 연습 문제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해석적 함수에 대한 소개하는 내용을 보내볼게요. 자, 여기는 기출문제를 17년도 문제를 박아놨는데 개인적으로 17년도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왜 그러냐면 복수 적분 같은 경우에는 적분을 직접 하는 것보다는 급수에서 정보를 찾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갖다 보니까 그런 의미를 주는 대표적인 문제로서 17년도 문제를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17년도 문제는 기출풀이를 지금 넣어놨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소개를 하고 그러면 이 17년도에 도움이 될 만한 문제가 뭔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연습 문제 20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20번에 한 문제 정도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20번에 1번을 보자. 1번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F는 전해석인데 1번 조건 M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1 마이너스 G 마이너스 I 요거를 만족한다고 했을 때 F1이 얼마면 뭐 2018이면 F 2018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런 문제는 보통은 뭐 세로함수를 만들어서 류비 정리 같은 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자, 그런 풀이 방법보다는 급수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는 게 훨씬 좋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류비 정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는 펑션을 하나 만들게 돼요. 새로운 펑션을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처리를 하는 작업들을 하는데 사실 그러다가 그 전해석적인 함수가 보장되지 못하는데 된다고 우기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인지를 잘 못했는데 전해석 그러니까 전해석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실제로 복수해석하긴 그렇게 고려되지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학부 과정에 배울 때는 그런 펑션을 막 구성을 해서 처리하는 그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잘못된 습관이 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급수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싶은데 여기 보면은 G-I를 중심으로 이런 그 바운드가 생긴다고 했으니까 FI를 급수 전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FG를 자, 그러면 전해성기였기 때문에 시작은 0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피니티까지. 그럼 저희가 원하는 형태는 AN들이 모두 다 0이 된다 아니면 뭐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고려를 해가지고 정보를 찾는 거예요. AN들에 대한 정보를 찾는 거. 그럼 여기서 좀 이제 뭐 코시리안 방정식이나 여러 가지 방정식이 있을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코시 부등식이나 여러 가지 부등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이용해서 문제를 풀기보다는 그냥 크기 관계를 줘서 처리하시면 돼요. AN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코시 도함 공식에 의해서 뭐 이렇게 줄 수 있죠. 2파이 i의 인테그랄에 g-i의 L 플러스 1승의 fg dg다.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럼 이 관계를 이용해서 부동화 관계를 만들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fg에 대한 바운드는 주어져 있죠. 그래서 얘를 2파이만 fg는 m의 1 플러스 요건데 요게 지금 r자리 바운드 상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루트 r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것도 r로 고정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r에 m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남은 게 뭐냐면 요 부분만 남아있잖아요. 요거. 그러면 이거는 선적분이니까 dg에 대한 선적분은 결국 2파이 r 이 그림의 선의 길이니까 2파이 r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2파이 약분시키고 r은 약분시켜주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자, 그러면 R을 인피니티로 보내서 0으로 수렴시킬 수 있을까? 보니까 언제만 가능하냐면 n이 1 이상이 될 때에만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이거는 A0가 돼 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자, 그러면 A0가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보니까 상수함수기 때문에 1의 중원수 2018이라면 얘도 2018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도 2018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고 또 도움이 될 만한 문제. 네, 23번으로 가볼게요. 자, 23번 문제는 D라는 정의역상에서 G제로를 빼고 해석적이래요. F가. 자, 이게는 무슨 얘기냐면 영역이 있고 G제로를 지금 특이점으로 보겠다는 거죠. 고립 특이점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적당한 M이 존재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FG에 대한 절대값이 M 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G제로가 제공하는 특이점이냐? 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지금 23번 문제인데 제공하는 특이점인지를 물어보는 거는 사실 뭘 정의를 하는 거죠? 데피니션상 극한의 존재성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실제 의미를 보자면 어떻게 보면 되냐면 급수전개를 했을 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진행한 대로 음수항이 프린시펄 파트가 모두 다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음수항의 개수가 0개인 경우가 결국 제거하는 특이점이라고 했죠. 근데 실제 러프하게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G제로를 중심으로 급수전개가 가능하다라는 건 로랑 정리가 보장을 해줄 거고, 얘는 음수항을 갖게 되면 극한이 존재할 수 없겠죠. 발산할 수밖에 없잖아요. 분모에 막 G-G제로가 있으니까 인피니티로 발산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자, 그래서 얘가 결국 0으로 출발하는 그런 상황을 고려하게 되는 게 제거하는 특이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이 테크닉이 결국 17년도에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는 테크닉이다 보니까 고려해보시라고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까지 잘 익히고 나고 나서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테크니션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문제풀이만 해서 다룰 거니까 거기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는 이 정도만 소개를 해볼 건데 그러면 일단 로랑 정리를 가지고 급수전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중심으로 급수전개를 할 거냐면 G제로를 중심으로 급수전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FG는 이렇게 급수전개를 해줬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아니 G제로는 특이점이라고 했는데 그 해석적인 게 아닌데 왜 급수전개를 할 수 있어요? 이러면 안 되고, 로랑은 제거하는 특이점을 배제한 공간에서, 영역에서 거기서 해석적이기만 하다면 급수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이점을 중심으로 급수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로랑 정리가 이걸 보장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이걸 0부터 출발시키는 게 아니라 음수함부터 출발시켜야 된다는 사실. 이렇게. 자, 네, 이런 표현을 쓰면 또 불편하신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다시 쓸게요. 1부터 인피니티까지. 그 다음에 B-n에 G-G제로에 마이너스 n수. 이렇게 놓고 싶어요. 자, 그러면 제거하는 특이점을 보이기 위해서 뭐 하냐면 얘네들이 모두 다 0이 된다는 걸 보이면 돼요. 그래서 B-n을 고려하면 파이야 2분의 1에 G-G제로의 크기가 R로 구성되어 있는 커브상에서 선적분을 할 거예요. 그러면 G-G제로에 여기는 원래 n 플러스 1이 들어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n이 들어가주면 되는 거겠죠? 이게 FG의 DG 표현해줄 수 있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크기 관계로 얘를 0으로 보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크기로 주면 돼요. 그러면 fg에 대한 크기는 m을 누르준다고 했으니까 m을. 그다음에 이거는 r에 마이너스 m 플러스 1분의 1을. 그 다음에 dg에 대한 적분은 2파이 r을. 그 다음에 2파이 i가 있었으니까 2파이 i 크기인 2파이 분의 1을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2파이를 날려주고 r을 날려주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아까 문제랑 비교해봐야 될 건 뭐냐면 r을 인피니티로 보냈죠. 그래서 0으로 줄이는 작업을 했는데, 여기서는 음수항이다 보니까 오히려 r이 이제 분자에 있는 상태예요.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r을 인피니티로 일단 보낼 수가 없어요. 보낼 수가 없는 게 얘는 전해석적이라는 조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낼 수도 없을 뿐더러 이 r을 0으로 보낼 수 있냐라고 하면 0으로 보낼 수 있죠. 왜냐면 지제로를 고립특이점으로 주고 있죠. 네, 그러니까 0으로 지제로 근방으로 보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r을 0으로 보낼 거예요. 반대로 이번에. 그러면 얘가 0으로 가겠죠. as r을 0으로 보낼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b-n에 대해서는 0바운드로 가져가는데, 이때도 n이 1 이상에 대해서만 고려하는 게 맞지만 이 프린시펄 파트는 0항부터 출발을 시키는 게 아니었죠. 자, 그래서 얘가 다 0이 됐으니까 전체가 0이 됐다. 그래서 음수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의 극한이 결국 A0로 생길 거고, 제거하는 특이점을 보이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외에도 뭐 최대 열대각 정리나 여러 가지 테크니션이 들어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루시에도 있고 평가 원리도 있고, 자, 그런 문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풀이반에서 다시 찾아뵐 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나중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